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교과서 122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와 제7과에 있는 문화 부분에 있는 중국의 화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22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22페이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제7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먼저 1번 잘 듣고 구입하려는 개수만큼 제가 지금 치는 동그라미처럼 묶은 다음에 하나 병음으로 써볼 건데요. 자,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묶은 다음에 하나 병음으로 쓸 때 우리 중국어의 하나 병음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것까지는 아시죠? 자, 밑에 있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싼번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싼 하게 되면 숫자 3이에요. 번은요. 책을 세는 양사인데요. 한 권, 두 권, 세 권 할 때 쓰는 권입니다. 슈는 세 권의 책.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세 권 책이지만 우리말로 할 때는 책 세 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중국어에서 양사에 대해서 먼저 이번 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사는 말 그대로 물건을 세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양사를 쓸 때는 수량, 물건의 개수를 말한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단위, 양사를 쓰고 그 양사에 해당되는 명사, 요 순서대로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1번과 2번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묻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답을 한번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니까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三本书一四条裤子二两件旗袍 자, 먼저 예시에 나와 있는 3번 슈를 읽어준 다음에 2부터 잘 들으셨어야 돼요. 자, 4条裤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써볼게요. 4条裤子 자, 쓰는 숫자 몇이죠? 네, 4예요. 디아오는요, 뭘 세는 거냐면요. 가느다랗고 긴 것을 셀 때 우리가 티아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지 중에서 4개를 골라서 묶을 때 이렇게 골라서 묶으셔도 되고요. 물론 이 친구가 들고 있는 바지랑 해서 저는 이렇게 4개를 묶을래요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4벌의 후즈, 바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자, 얼은요. 요 위에 있는 치파오를 이제 셀 건데요. 两件旗袍라고 말을 했습니다. 两件. 자, 이 양사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거. 주의. 숫자 2는요. 이라고 읽지 않고요. 얘는 반드시 이 양사 앞에서 2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两件旗袍 하게 되면은 치파오 2件 2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파오 2벌이니까 이렇게 2개 묶어도 되고 이렇게 2개 묶어도 되고 난 희한하게 묶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묶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서는 쓰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이 양사를 쓸 때 어떤 순서대로 배치하는지 이 위치를 선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여기까지 됐으면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단어 카드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번은요. 어떤 문장이냐면은 검은색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흰색을 좋아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다시요. 검은색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흰색을 좋아하세요? 우리말이 이렇게 친절해요. 길게 설명을 해요. 자, 중국어로 뒤에 나와 있는 이 힐 백자에다가 더 바이더라고 하게 되면요. 이게 흰 것,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흰색의 것. 그럼 검은 것이라고 하려면요. 여기 나와 있는 헤이더 얘네 두 개를 두 개 붙여줘야 되겠죠. 얘네 두 개는 같이 붙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요 앞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요. 당신은 혹은 너는 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닌 이라는 말이 맨 앞에 옵니다. 자, 닌, 시환, 좋아하세요. 닌, 시환, 시환. 검은색. 여기 나와 있는 헤이서. 아니면, 还是 黑的还是白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요 还是를 기준으로 앞에 걸 좋아하세요? 뒤에 걸 좋아하세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 还是할 때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성 경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무엇이다 라고 할 때 요 시라는 글씨를 배웠어요. 그때 이 시는요, 사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还是할 때 있는 시는 사성이 아니고 경성인 거 봐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 앞에 있는 A 아니면 B 선택 의문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요. 15위안 거슬러 드릴게요 라는 문장이에요. 손님이 물건값을 치렀을 때, 물건값을 좀 더 많이 냈을 때, 제가 이거 15위안 거슬러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데요. 자, 중국의 화폐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위안화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원래는 위안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한자는 위엔이 아니고 이런 한자가 나와 있네요. 얘는 발음을 했을 때요. 콰이라고 발음을 해요. 회화체에서는요. 위안을 이런 식으로 콰이라고 표기를 하고 발음을 합니다. 위안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로 쓸 때는 웬, 말로 할 때는 콰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자오 얘는요. 거슬러 주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주는데 누구한테 거슬러 줘? 상대방에게, 손님에게. 找您 얼마? 15块 15块 15위안 거슬러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您喜欢黑的还是白的？找您15块。 자, 1번 你喜欢黑的还是白的？ 2번 找你15块.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 카드를 주고서 우리말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우리말에 맞게 단어 카드를 순서대로 배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기의 단어를 활용하여 가게 주인과 손님이 되어야 할 건데요. 우리가 가게 주인과 손님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는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파오는 말 그대로 치파오예요. 중국의 전통 의상. 그 다음에 찌에는 한 벌, 두 벌, 세 벌. 이 찌에는요. 위아래가 한 벌인 것도 찌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옷 한 벌, 두 벌, 세 벌 할 때도 벌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바지는 중국어로 쿠즈.
라고 말을 하고요. 바지를 셀 때도 한 벌, 두 벌, 세 벌이라고 하는데 얘랑 똑같이 우리말로는 벌로 해석이 되지만 이렇게 옷처럼 원피스처럼 긴 거 혹은 위아래 세트로 되어 있는 양복 같은 경우에는 찌엔을 쓰지만 가느다랗고 긴 거, 바지 혹은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 중국어로 치마, 裙子이런 것들을 말을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티아오를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한 권, 두 권, 세 권, 책을 세는 양 사이고요. 책은 중국어로 슈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와즈, 와즈, 와즈라고 읽어요. 와즈. 얘는 양말이에요. 양말처럼 쌍으로 이루어진 것은 슈앙이라고 말을 하고요. 얘는 켤레 혹은 쌍,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화폐를 한번 읽어볼게요. 362안, 272안, 172안, 12안 요걸 읽어볼 건데요. 360 볼게요. 362안 혹은 360콰이 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다 읽어주시면 돼요. 360, 360 이렇게 다 읽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숫자만 나와 있고서는 세 자리 이상일 때, 100단위 이상일 때 끝이 0으로 끝나면 마지막 단위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까지만 읽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27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얘도 100 이상의 숫자죠. 끝이 0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바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100 이상의 숫자에서 2가 나왔을 경우에 100단위에서 얘는 200, 70 혹은 맨 마지막 단위는 생략을 합니다. 중국에서 얼바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얼바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얼바이가 요게 가까운 말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270 혹은 270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0. 170은 우리말로는 너 100원 있니? 라고 말을 하지만 중국어로는 앞에다가 반드시 한일자를 붙여서 170, 270 혹은 270 만약에 뒤에 화폐 단위인 콰이가 붙었으면은 슈 생략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10. 자, 그럼 10은요. 선생님 얘도 앞에 1, 2니까 이슈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슈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这间多少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多少钱은 얼마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B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太贵了. 너무 비싸요. 便宜点吧. 싸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도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가서 좀 싸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깎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싸게 해주세요는요. 제가 직역한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깎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요구를 했을 때 싱이라고 하게 되면요. 좋아요.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좋아. 싱. 안 돼. 앞에다가 뿌를 붙여서 뿌싱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제시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这件旗袍多少钱？ 360块。太贵了，便宜点儿吧。行，
300块 자, 그러면은 这间 旗袍 이 치파오 多少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가격 그대로 읽어줬어요. 360块钱 360块라고 말을 했어요. 300 360块 그랬더니 太贵了 너무 비싸요. 便宜点吧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行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주인이요. 300块라고 했습니다. 얼마 달래요? 300위안 달래요. 그러면은 주인이 얼마 깎아준 거예요? 360에서 300이니까 60위안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쭉 문장을 준 다음에 결국 얼마를 깎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62위안 고르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바지, 책, 양말 갖고 냈을 때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 1, 2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교과서를 넘겨가지고 124페이지에 있는 중국의 화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화폐에도 앞에는 인물이 있고요. 뒤에는 뭔가 배경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 화폐에는 어떤 인물이 있는지 한번 보고 중국 화폐가 한국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저씨 어디서 되게 많이 보던 아저씨예요. 천안문 광장에 있는 초상화에 그려져 있는 아저씨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 번 정도 들어본 적 있는 우택동 아저씨입니다. 자, 중국 화폐는 른민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요. 인민폐라고 말을 하고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른민비. 그래서 면세점 같은 데 가면요. R, M, B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요거 뭐의 약자냐면요. 른민비의 약자예요. 그래서 인민폐라고 할 때 이거 가격을 말한 다음에 이거 인민폐요 라고 할 때 끝에다가 른민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중국의 화폐는 른민비라고 말을 하고요.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제5판이라고 해요. 5판에는 모두 중국 혁명의 지도자로 1949년에 중국 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이 그려져 있고요. 이 100위안, 50위안, 20위안, 그 다음에 10위안, 5위안, 1위안까지 모두 이 모택동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거 밑에 있는 조금 더 작은 단위 화폐에는 중국의 소수민족을 융화하기 위해서 소수민족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 화폐의 앞면에는 마오쩌둥이 그려져 있지만 뒷면에는 어떤 명승지가 그려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위안짜리입니다. 이 100위안짜리 뒤에는요. 인민대회당이 그려져 있어요. 이 인민대회당은요. 중국 수도 베이징의 천안문, 티안안문 광장 서쪽에 있고요.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비롯한 컨퍼런스 등이 열리는 장소인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민대회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계획한 10대 도시개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요. 자원노동자들, 물론 자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원노동자들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50위안짜리 화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흑백이어서 혹은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진으로 보면은 본 적 있어 라고 느낄 겁니다.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자, 이곳은 포탈라궁이라는 곳입니다. 달라이라마의 궁전으로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티베트 건축 양식의 걸작이고요. 시장 자치구의 중심 도시인 라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궁전이고요. 이 달라이라마의 궁전 같은 경우에는요. 티베트 자체가 티베트 시장
소수민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독립운동을 위해 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중국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구입니다. 자, 22안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을 안 했는데요. 모든 화폐에는요, 이쪽에 공산당을 상징하는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불에 비추어 봤을 때요. 이 마오쩌둥의 얼굴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 가운데다가 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만약에 복사를 하거나 컬러 복사기 같은 걸 복사를 했을 때 이 부분이 까맣게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나라 화폐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 22안짜리 지폐에는요. 풍경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자, 이곳은 꾸이린이라는 곳입니다. 꾸이린의 선수가 천하제일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고요. 이 꾸이린의 꾸이는요. 개수나무의 개자를 써가지고 꾸이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개수나무의 개자, 개수나무가 수풀을 이루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특히 독특한 모양의 기암괴석, 특이한 암석, 특이한 바위와 괴이한 돌로 유명하고요. 자, 이 기암괴석은요. 한국 지리를 배우거나 뭔가 이런 그런 과목을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카르스트 지형인 이곳에서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뭐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묘한 형태의 지형이 각종 영화의 촬영지로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영화 중에 하나인 소림사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무술 영화들의 그런 촬영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어 있다고 해요. 자, 12안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안도 딱 보면은요, 뭔가 풍경일 것 같죠? 장강삼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강에 있는 아름다운 세 개의 협곡인데요. 이곳은 가로지르는 유람선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여행지인데요. 장강은 티베트에서 상하이까지 총 길이가 6,300km나 된다고 하고요.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큰 강, 기다란 강,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긴 강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양자강, 양쯔강이라고도 많이 알려진 그런 강입니다. 특히 여기 장강 상협은요. 중국 장강의 서쪽 중경봉절의 백제성에서 동쪽에 이르는 서릉협계 세 개의 뭐 남진강까지 협곡을 말을 하는데 엄청 긴 강을 말한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위안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 알러지가 있어서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전에 시조를 처음 배울 때 이런 시조를 배운 적이 있어요.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거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뭐 약간 이런 거? 이런 시조를 배운 적이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태산이 이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은 클태자를 써가지고 태산이라고 해서 타이샨이라고 하는데요. 1532m. 중국의 오악. 이 오악할 때 악자도 산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중국인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산이고 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산둥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대 황제들이 이 산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가지고 황제의 즉위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와서 봉선의식을 행할 정도로 굉장히 중시 여긴 상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을 올라갈 때도 어느 지점까지는 케이블카가 있을 정도로 중국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자, 1위안짜리 지폐를 보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별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공호수거든요. 자, 시후라는 곳입니다. 서우는 항저우에 있는 명소예요. 명소라는 건 이름난 장소거든요. 하늘에 천당이 있다면 지상에는 수저우, 항저우가 있을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고요. 중국의 10대 명승지 중 하나인 인공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4대 미녀라고 하면은 양귀비라든지 포사라든지 뭐 약간 이런 미녀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중에서도 서시라고 하는 미녀의 서자를 따와가지고 시후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위안짜리, 50위안짜리, 20위안, 10위안, 5위안, 1위안 6개를 봤고요. 좀 희한한 점이 있다면 중국에서는 20위안짜리 지폐가 있다는 거. 우리는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 뭐 이렇게 있다면 중국에는 이 20위안 지폐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이리는 개수나무가 많다. 자, 꼬이리의 꼬이는 개수나무의 개자라고 말을 했죠. 얘는 동그라미. 2번, 포탈라궁은 뿌달라궁이라고 말을 하고요. 달라이라마의 궁전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태산에 있다? 태산은 몇 위안짜리에 있었죠? 5위안짜리에 있었고요. 이 태산은 중국의 5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포탈라궁은 어디에 있었나? 티베트, 라싸에 있었죠.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탈라궁은 시장 자치구 라싸에 위치해 있고 태산은 중국 동쪽 산동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과를 다 끝냈는데요. 화폐를 말을 했으니까 이제 환율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중국 1위안. 1위안을 우리가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나왔던 100위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선생님? 이라고 말을 하면은 뒤에다가 공만 2개 더 붙여주면 돼요. 18,000원이에요. 그래서 예전까지만 해도 중국 돈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았는데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중국 돈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150원을 넘어서고 160원을 넘어서고 지금 한 170원에서 18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기준으로는 1620원? 1700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1800원에 육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단원을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8단원 들어가가지고 듣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7단원에 있는 부분은 특히 이 화폐에 있는 부분은 문화 부분이기 때문에 글씨 있는 부분을 잘 읽어주시고 복습을 해서 내용을 한번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